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을 오행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 오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양오행론의 그 오행론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죠. 그래서 오행론에 우리는 친숙합니다. 일월이 음양이고요. 그 다음 화수목금토가 오행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 생김새, 골격,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 혹은 배역 이런 것들을 부여받고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 혹은 기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서양의 천부기질설과 비슷하게 동양에서는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 어떠한 속성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 속성은 5가지로 분류되며 이것이 어떻게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특성은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행론인데요. 이 오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수, 목, 금, 토가 있고 여기에서 불안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토입니다. 자, 이 오행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라고 하면요. 우리 국기인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를 보면은 가운데 태극 마크가 있습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꽉 찬 상태, 근데 아직 세상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을 태극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상대계, 색계, 그러니까 색계와 상대계는 무엇이냐면은 구분이 되는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절대계와 반대되는 속성을 가집니다. 절대계는 음과 양이 합쳐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정반합이 돼가지고 제로이지만 꽉 찬 유인 상태, 그러니까 무이지만 유이고 유지만 무고, 이것을 인도 철학으로 설명을 한다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상대계를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낮과 밤, 좌와 우, 위와 아래, 남과 여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태극 안에 있는 음과 양,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다시 그대로 2의 2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곤감리고요. 이것을 속성으로 풀어보자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개여야 되는데 왜 오행론은 5가지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대로 이 세상에 현현한 것이 바로 토입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균형적인 성격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태극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뿌리, 기반, 균형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그 위에 있는 나무든 금이든 불이든 물이든 잘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상의 근본이 태극이었듯이 이 토는 그대로 기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나기를 내가 이 토의 기운, 그 다음에 토의 성향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나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남들보다 더 많이 불안감을 느끼기 수월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진 거죠. 그런데 상황의 흐름상 내 부족한 기운을 더해주는 기운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좀 나을 수 있겠고, 그와 반대로 나의 단점을 더 부각시키고 내 기반이 약한 것을 더 흔드는 상황이 온다면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선천적인 기질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속성, 이 세상의 속성을 또 오행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의 프로세스를 분석한 학문이 명리입니다. 명리는 물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 물리학이고요. 그 다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운명, 숙명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명입니다. 그래서 명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 명리학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명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명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진, 이러한 본질을 가진 학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것들은 오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오행을 기반으로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의학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상체질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쉽게 불안을 느끼고 똑같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남들보다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기반적인 성격, 천부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을 때 토의 기운이 부족할수록 더 이러한 성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특히 못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는 수학에 유리하고 누군가는 국어에 유리하고 누군가는 예체능에 유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다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불안증을 겪었지만 사소한 거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비하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여여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의 어떤 행동과 어떤 습관에서 자꾸만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시작점은 태어나길 선천적인 기질로부터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때는 자주적인 성격을 들이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는 대답은 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 그러니까 내가 사소한 것에 불안하고 남들보다 더 불안을 크게 느끼는 이유 자체는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경영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다 100% 좋은 것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개입된다는 뜻이고요. 내 의지가 개입된다는 것은요, 내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그 말은 곧 지금 이 상태로 내가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내 책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경영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를 토의 기운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으로 토의 기운을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토의 기운을 높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설명을 드리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로서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나의 상호작용이 생각이고 감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죠.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이 토를 보강시키게 되면은 타고난 나와 조금 달라진 나, 그러니까 변형된 나로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과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이전과 같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소한 것에 불안해하고 늘 그냥 흔들려 있고 기반이 약하고 조금만 불안이 오더라도 거기에 불안을 오들오들 떠는 그것이 이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변형된 나는 이 부족한 토기가 보완된 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완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몸에서 토의 성격을 가지는 곳은 단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랫배, 양 골반 사이의 정 가운데가 단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전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불글단의 밭전자를 쓰는데요. 불글단은 날일과 달월의 합이고요. 밭전은 모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는 태극의 성향, 균형의 성향을 그대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진 곳, 그리고 그것이 모이는 곳이 단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천적으로 토기운이 부족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하체, 아랫배, 그 다음에 요런 단전 부분이 남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 정기라고 하는데요. 남들보다 정기가 훨씬 더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1대1로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어떤 나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무게중심을 주게 되면 어떨까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밭전자가 중요한데요. 모이고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천부적으로 여기가 부족하게 태어났어. 토기가 부족해서 단전이 부족하게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내가 계속 의식을 집중하고 모아주게 된다면 어떨까요? 타고나기는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여기가 안정되고 그로 인해서 토기가 안정된 사람으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마르게 태어났다고 해서 꼭 마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강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커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는 이 머리 쪽으로 몰려 있는 것이 상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무게중심상 머리 쪽이 몰려 있으니까 역삼각형 꼴이 되겠죠. 이것이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면 반대로 삼각형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전 호흡을 하면 되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Q&A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긴 할 건데요. 우리가 여기가 몰려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에 쏜다고 하더라도 몰려있는 곳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곳에 힘을 주게 되면 이쪽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왼쪽 어깨를 지금 올리고 아무리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더라도 힘이 들어간 곳에 힘이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것을 아래쪽으로 흐트러주는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위에 걸 털어주는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쪽에 모아주는 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전에 불씨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얘를 계속해서 부채질하면서 잔향을 유지해주게끔 해야지만 우리는 지속해서 24시간 내내 안정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은 적고 감정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넘치고 톡이 기반은 강화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나를 흔들더라도 흔들림이 적게 되고요. 이전에는 흔들리고 불안했던 일에도 이제는 기반이 안정되고 삼각형 구조로 단단한 상태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나한테 위협이 되거나 불안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 아래로 리셋시킨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모아줘서 토기를 강화시킨다, 이 잔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이 세 가지가 제가 그 다음에 수많은 분들이 불안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늘 흔들리던 삶, 그러니까 지진 나는 삶과 같은 것이죠. 기반이 적고 무너지게 되면은 한없이 심연으로 내려갔던 그런 삶에서 단단하고 안정된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